우리나라 원래 올해 당초 세금 수입 목표는 400조입니다. 400조를 걷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6월 기준으로 40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런 기사는 보셨죠? 이유는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경기 침체가 그 이유이겠죠. 40조 중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한 10조 정도 감소,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세입을 마련해서 나라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늘려가야 한다고 학계나 뭐 여러 전문가들, 야당까지 다 요구하는데 정부는 절대 안 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래?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아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껴 쓸 수 있는 돈을 다 조사해봤더니 아껴봐야 6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6조 외에는 어차피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찌 살고 있나 봤더니 한국은행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몰래 급한 돈을 융통해 가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 사용했나 봤더니 113조라고 기사에 나왔죠. 그런데 더 조사해보니 최신 통계가 또 나와서 반영해봤더니 113조가 아니라 140조입니다. 그건 6월 말 기준이었는데요. 이것을 7월 말 통계를 잡아보니까 일시차 입금이 100조, 그 다음에 재정증권이라고 해서 2달짜리 증권 발행하는 게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38조. 대충 14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살림이 현재 이렇게 빵꾸가 나있고 140조 정도 마이너스로 돌아가면서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중인데, 대책은 어떨까요? 현 상황을 인정해야 이거에 맞는 대책이 나오는데, 상황을 더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아까 40조 빵꾸 났다고 한 거는 국세입니다. 나라가 걷는 세금을 지방정부도 세금을 걷습니다. 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도 빵꾸가 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방세가 17개 광역시도가 걷는 건데 원래 목표는 58조인데 지금 52조 정도 거쳐가지고요. 작년 대비 약 6조 정도 감소입니다. 그럼 지방세는 왜 빵꾸 났을까? 지방세는 국세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국세를 거두면 뭐 몇 퍼센트를 곱해서 무조건 지방세로 추가 걷는 연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빵꾸가 났으니 자연스럽게 빵꾸가 나겠죠. 그리고 국세를 거둔 것 중에서 일부를 지방한테 교부세를 줍니다. 지방 정부는 교부세도 줄어드니 지방 세수는 쌍끌이 폭탄을 현재 맞고 있는 겁니다. 지방 정부, 중앙 정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빵꾸가 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추경을 해 돈 마련해라고 하는데 싫다고 합니다. 왜냐? 전 정부에서 빚 많이 냈다고 맨날 뭐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니까 대책이 나옵니다. 아예 살림을 팍 줄여버립니다. 긴축 재정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증가율이 3% 현상입니다. 아, 그럼 늘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물가가 얼마입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얘기냐면요. 원래 우리나라가 평균 증가율이 아무리 줄여도 5%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안 좋을 때는 7%에서 9%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왔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마이너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을 늘릴 생각이 없고 추경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살림살이 확 줄여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지금 나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물어보세요.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네, 내년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음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대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 자르고 영업시간 줄이고 전기세 아끼고 값싼 재료 사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순환입니다.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빚을 좀 내서라도 사람 더 뽑고 더 맛있는 재료 만들고 이벤트도 하고 해서 그 빚을 갚을 정도로 매출이 팍 튀어야 됩니다. 레시피 기술 개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국가 정부 지원 정책들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확장 재정을 내년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예상되는 대침체인데 내년에 마이너스 긴축 재정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규 사업 올스톱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줄어가는 게 복지 예산입니다. 서민 예산이 예산 중 굳고 보조금 사업 대폭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고요. 공공성에 강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 대폭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의 효과는 안 나는데 국가의 미래 먹거리 같은 게 있거든요.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 R&D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산 감축한다는 겁니다. 벌써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과학 예산 축소, R&D 예산 축소 등등. 내년에도 국민의 삶은 어려워질 거고 우리 모두가 힘들 거라 생각드는데요. 경제는 민간하고 재정 두 축으로 올라가는데 재정 사이드에서 방금 확인했듯이 돈을 안 쓰겠다는 선언을 한 거고요. 민간에서는 개인은 돈이 없으니 답이 없는 거고요. 기업은 소비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투자를 줄일 것이고요. 지금 8월까지 수출도 거의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계속 적자 진행 중이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재정은 축소한다 합니다. 돈이 있어야 소비하고 그 소비로 인해 경기가 순환되고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국가의 재정은 더 줄이겠다고 선언 중이라는 겁니다. 경제를 모르는 저도 내년이 대충 그려지는데요. 대략 윤곽이 나오시겠죠? 최근 들어 제가 정부 지원 소식과 정책자금 등 지원 소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올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그나마 기대해보자 했지만 글쎄요. 지금처럼 추경도 반대, 긴축 재정에 정부 지원 사업의 확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는 사업마저 축소할 판에 정부 지원 정책을 기다리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저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의 주변 지인들에게 23년 하반기까지는 무조건 버티자고 얘기하고 저 역시 이 시기까지 버티기 위해 대출 받아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내년은 더 힘들 것 같네요. 각자 도생이 무슨 의미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엔잡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위기를 슬기롭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입니다. 게다가 폭우가 오기도 하고요. 무엇을 하든 집중하기 힘든 시기이고 상황입니다. 건강 챙기면서 몰입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